예,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332명 나왔습니다. 올해 초 신천지로 인한 집단 감염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확산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 제주 등에서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이미 확산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증가하면서 강화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비롯된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에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과 유흥지점,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등 12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가 실시됩니다. 학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이외에 음식점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환자 발생이 적은 강원과 경북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번 주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하여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은 환자 병상 배정을 중증도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하며 중환자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전공의 집단휴진 등에 대해선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할 때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은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은 오늘 밤 12시부터 긴급 폐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지역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22명을 포함해서 128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와 8.15 행사 자료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 교회가 제출했던 자료와 비교해서 허위나 누락이 발견되면 방역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8명 늘었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22명 증가해 누적 454명이 됐고 광화문 집회 관련 서울 확진자도 8명 늘어 모두 36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와 8.15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회가 제출한 기존 자료와 대조해 허위 누락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방역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당시 주변에 체류했던 시민들의 전화번호 1,500여 건을 확보해 검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청 공무원 5명은 앞서 15일 서울 은평구 기독교 수양관인 팀 비전센터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병원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한때 병원 진료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분당차병원은 암센터 격리병동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가 오늘 새벽 확진돼 긴급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간호사가 일하는 신관 10층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749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 중인 경우는 1,094명, 완치 후 퇴원은 1,639명, 사망자는 16명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강원도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새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체조교실발 N차 감염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기 기자, 우선 그 원주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원주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원주에서는 어제 하루 만에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앞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가족 등 접촉자로 조사됐는데요. 원주시 보건당국은 신규 확진자들의 동선과 추가 접촉자 여부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원주시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61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명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최근 확진자는 주로 원주의 한 체육교실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는데요. 관련 확진자만 20명에 달합니다. 교육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 명륜초 병설유치원 교사 1명과 교사의 가족 3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곳과 관련된 400여 명에 대해 진행한 검사 결과는 오늘 밤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개학 이후 등교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원주시는 원주 대성고와 원주중학교에 이동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모두 1,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원주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 특수학교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27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엔 휴원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선 홍천군에서도 오늘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9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와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도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요. 이 코로나19가 농어촌으로 확산하고 있고 또 음성 판정 이후에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호 기자, 이 광주, 전남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광주시가 조금 전 오늘 확진자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7명이 추가되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는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젯밤부터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신규 확진자 28명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광주에서 오늘 오후 확진 판정을 받은 7명 가운데 6명은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도 지역 행사장에서 수행비서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중학생이 확진되면서 오늘 학생과 교직원 등 약 500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유치원부터 고교생들까지 다음 주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영광, 진도, 순천, 곡성 등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웃이나 가족과 접촉하면서 감염된 사례와 함께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다가 감염된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음성 판정자가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최근 엿새 동안 8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에 최근 사흘간 확진자가 26명에 이르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고 지역도 여러 곳이라며 외출과 외식, 소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경남에서는 마산의료원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마산의료원은 경남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담병원이어서 당국이 더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 마산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기영 기자, 이 해당 간호사가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감염된 겁니까? 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곳 마산의료원의 20대 여성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무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에는 경남의 코로나19 환자 28명 가운데 2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오늘 오전 긴급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18명 가운데 마산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이 10명, 가족이 7명,
응급실 이용 환자가 1명인데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조금 전 마산의료원 내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 중 1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내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마산의료원 측은 이르면 내일 아침 7시 응급실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확진자가 8명 더 나왔습니다. 양산에 거주하는 50대와 70대 여성 등 2명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입니다. 가족과 친척 사이 2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20대 여성이 어머니로부터 감염됐고 창원에서는 40대 남성 확진자의 이종 사촌과 이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191명, 입원 환자는 28명입니다. 경남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1,200여 명 가운데 아직 70명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경상남도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모시고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양상을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일일 확진 환자 수가 300명을 넘어서기도 했죠. 환자 수 자체가 갖는 의미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요. 내용이 더 심각하다. 네,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2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른바 깜깜이 환자라고 그렇죠. 하는. 네,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 환자의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발생하고 있는 집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어서 통제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점도 있고 서울 경기 지역이 제일 주된 지역이긴 합니다만 오늘 지금 17개 모든 시도에서 환자 발생이 보고가 됐었거든요. 그만큼 지방으로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은 지금 심각하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그러한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하다. 네. 예,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아주 복합적으로 지금 섞여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감염병 전문가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꼭 필요한 조치이죠. 또 이제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이제 3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단계의 적용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 이미 지방으로의 전파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사인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있어서도 지방으로 이동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휴가철이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동했었을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 서울, 경기만 2단계로 적용되니까 지방에서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어서 집단 발병이 지방 내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 필요성이 상당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부로서는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계를 상향하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겠죠. 네, 사실은 방역이 적절하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결국 경제나 다른 사회적 가치들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확진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 병상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죠. 오늘 그 보건당국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감하시는 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네, 사실은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병상 부족의 상황을 문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병상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고령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데다가 혹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증상이 악화되어서 다시 병원이나 의료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병상 배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환자 발생이 좀 줄어들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사인이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계속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까 방역 당국 이 중환자 병상도 이 30개 정도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30개면 이게 충분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다. 네, 예. 지금 이제 발생한 환자의 숫자가 지난 일주일간 1,000명을 넘어섰죠. 그러면 지금 환자분들 중에서 사망률이 2% 정도라고 생각하면 20명 정도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사망한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숫자의 한 2~3배 이상의 숫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중증도를 가질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중환자실이 지금 발생한 숫자만 놓고 봐도 적어도 6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될 것이고 예. 앞으로 발생하는 환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걱정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환자의 병상 수와 저희가 현실에서 체감하는 숫자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정부가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한 30개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환자 병상 늘리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중환자 병상은 단순히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분들을 볼 수 있는 인력과 시설과 장비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곳이 대개는 대학병원 수준일 텐데 대학병원이 코로나 환자분들만을 전담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예. 다른 여러 환자들도, 가지 질환이 예, 있는 분들이 예. 있고 게다가 그곳에 있는 병상을 일부 전용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거나 동선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거기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인력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경이 금방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올해 초 대구 경북에서 대규모로 유행할 때도 이 방역, 검사, 추적, 격리 이런 것들 우리가 잘해서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위기를 좀 극복하려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폭증했을 때에는 예. 이제 검사는 대규모로 하려고 막 늘렸지만 뭐 역학조사나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상황을 많이 경험하고 있긴 한데요. 예. 검사가 우리가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검사가 가진 제한점이 있거든요. 앞에서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음성이라고 확인되었던 그 순간이 이 환자분이 감염되지 않은 것인지 감염이 되었는데 바이러스 배출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음성이라고 확인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바이러스 배출이 있는데 음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활동하면서 전파시킬 우려도 있거든요. 또 환자가 많아지면 역학조사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결국 격리에 해당되는 부분,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모든 국민들이 여러 사람들하고의 접촉을 최소한 줄여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의 격리의 조치가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중 이용 시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까요? 이 파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이 고위험 시설이 아닌데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카페의 특성을 좀 들여다보면 감염 위험성이 높은 공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카페가 그 특성을 보면 감염의 위험이 높죠. 예. 정부에서 분류한 고위험 시설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특히 음료를 섭취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또 구조에 따라서는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또 여름이니까 냉방기를 이용하면서 환자가 확산되었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런 면을 보면 카페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어디든지 마스크를 벗고 있는 곳, 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라면 위험도가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잠시 뒤에 다시 듣고요. 예. 그럼 이번에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8월 22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17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002명입니다. 신규로 49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524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5명이고 어제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발생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 12시 기준이며 집계 시점에 따라서 전체 숫자에 약간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4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79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연령 분포로 볼 때는 이 통계는 오늘 0시 기준이긴 합니다만 60대가 약 28%, 70대 이상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추가 전파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21개소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 즉 2차 감염 이상이 된 분들은 108명에 해당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는 총 168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가 전파, 2차 전파 이상이 발생한 21개소 중에서 종교시설이 7개소인데 이 중에는 수도권 이외에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도곡산 기도원이 있고 요양시설이 5개소인데 이 중에는 비수도권인 대구에 위치한 보배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이 2개소, 직장이 5개소, 학교가 1곳, 기타 1곳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일대의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3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04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104명의 누적 확진자 중에는 서울이 35명, 경기가 2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 외에도 경북이 10명, 그리고 부산과 대구가 각 5명, 경남이 4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2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성북구 극단, 산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자가격리 중인 9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2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경기도 용인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17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파주시 스타벅스와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현재까지 총 6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1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전북 익산시 일가족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됨으로써 총 1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체육시설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8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총 18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 2주간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병이 62%이고 조사 중 비율이 20.2%로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2주간, 즉 8월 9일부터 8월 22일 사이에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32%이고 위중증 환자가 최근 들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주말을 맞아 외출, 모임, 행사 연기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시고 되도록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진되셨을 경우 중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은 특별히 외출이나 만남을 자제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치료 중에서 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렌데시비르를 35개 병원의 143명의 환자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렘데시비르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공급자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렘데시비르 공급이 불규칙적이고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투여 대상자 기준을 70세 이상 환자분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비록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계속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8월 23일부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억제를 위해서 전국의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는 불효불급한 외출이나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시기보다는 포장,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모임보다는 PC나 휴대폰을 활용해서 각자의 집에서 비대면으로 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혹시나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착용해 주십시오.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산밀의 장소는 가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는 하지 말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주말을 맞아서 주말 종교행사 소모임 등을 통한 추가 전파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에서는 이미 조치가 취해진 대로 주말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등 저희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회의 방역관리 실태 점검 결과 대부분 온라인 예배 또는 폐쇄 등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출입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발열 체크를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설교를 하실 때 또는 찬송가를 부를 때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는 등 여전히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온라인 예배 실시 및 모든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시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허위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불법 집회 또는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에 엄정히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자 1,549명에 대한 수사를 하고 이 중에 913명을 기소 송치한 바 있고 아직도 562명은 수사 중인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특정 업체에 대한 허위 정보 등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 당국이 관련된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엄중히 대응할 것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또 1차 기로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의 발생 추세를 어떻게든 안정시켜야만이 향후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저희 방역당국 지자체, 일선 보건소 등의 요원들의 철저한 확진자 및 의심자들에 대한 추적조사와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검사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또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주말이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거리두기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주 2주차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앞서 말씀드린 추적조사의 성과와 거리두기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만약 이번 주말마저 혹시라도 일부에서라도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만회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이라 하면 대규모 환자의 발생, 이로 인한 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이로 인한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심각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7개월여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방역 활동에 협조하고 합심해서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도 세 자릿수 발생입니다. 특별히 이틀 연속 300건 이상의 발생입니다. 다른 증폭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유일한 위안거리가 있다면 급증하는 속도가 일부 느려진 것처럼 보이는 것 하나 있습니다. 신속한 추적조사, 검사, 격리조치와 함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유흥시설 발생 당시를 뒤돌아보면 역학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시거나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당시 역학조사 방해 한 건으로 인해서 7차에 약 80명까지 코로나 감염이 전파된 사례를 상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단체라도 감염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면 적극적이고 협력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로 방역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서 검사와 격리 조치에 따라 주셔야 합니다. 몸에 바이러스가 있는 확진자는 증상이 있던 없던 간에 누구나 바이러스를 조용하게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제 아무리 교활하더라도 기본을 지키면 안전하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입니다. 비록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반드시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방역활동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미 위험 요인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또 확인된 사랑제일교회에서의 접촉자분들, 이분들로 인해서 전파 우려가 커진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은 무조건 지금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자체를 통한 추적조사도 시작이 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대로 이번 주말이 1차 기로이기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서 꼭 검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브리핑 내용을 보면 급증하는 속도가 약간 느려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지는 않으셨는데, 예. 이제 생각해 보기로는 일일 확진 환자 수의 증가폭이 조금 줄어들면, 그리고 예. 검사를 받은 환자분들 대비 확진 환자 수의 비율이 좀 주 초에 비해서 낮아지면 이런 면을 고려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느려지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대규모 집회의 여파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집단, 또 지역으로 이어져 있는 사례들, 또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이 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있지 않았던 면들 때문에 당분간은 증가의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 조용한 전파로
이 확진자가 더 급증할까요? 아니면 이 거리 두기가 효과를 나타내서 좀 감소세로 접어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상은 참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 다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파가 차단되기 어려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비춰보면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의 집단 발병의 사례에 비해서 안 좋은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 더 강화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것들이 지켜져야만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어 환자 수가 좀 줄어드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위험도가 다소 줄어드는 것뿐인 것이지 이 병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네, 위험이 그렇죠. 사라지는 여전히 것은 전파할 아니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있는데요. 지금 서울과 광명,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40mm 안팎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도 현재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인데요. 이 비구름이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후에는 충북 지역과 강원 내륙 지역에도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 현황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의 남부 지역과 전북, 제주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각각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처럼 전국 곳곳에 쏟아지고 있는 강한 소나기는 오늘 밤을 지나 내일 아침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소나기가 쏟아진 후에 내일 오후에 또다시 한 차례 더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충청의 내륙 지역과 남부지방,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 들어서 강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 지역과 경북 내륙, 전북 지역에는 최고 80mm 정도,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최고 5에서 30mm, 그리고 그 밖에 남부 지방에는 10에서 60mm 정도 강수량이 예상이 되고요. 또 내일 오후 들어서는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제주 지역에도 20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이 더위의 기세가 꺾인다는 적이 처소입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구 역시 23도, 부산 24도, 여수 25도, 제주 26도 등으로 일부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의 경우에는 대구 34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고 서울과 대전 30도, 강주 3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입니다. 이번 주말을 지나면 세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강한 태풍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일 오후에는 서귀포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